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국의 디지털 기업들, 그중에서도 유니콘 기업들을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한 10조입니다. 유망한 한국의 디지털 기업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만큼 흥미를 가지고 발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통해 대략적인 발표 흐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서론 부분에서 국내 디지털 기업의 동향을 살펴보며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주요 기업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후 저희의 핵심 발표 주제인 유니콘 기업의 정의에 대해서도 가볍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론에서는 국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주요 유니콘 기업들을 유통업과 숙박업이라는 큰 틀 중심으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간단한 핵심 내용들 위주로 발표를 요약한 후 저희가 도출해낸 시사점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며 발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프로젝트에 힘써주신 10조 조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10조 조장이자 PPT를 담당해주신 배유진 학우님, 자료조사를 담당해주신 김민혁, 양채윤, 오승주 학우님, PPT를 담당해주신 신서윤 학우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표를 맡게 된 김혜원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발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본론에서 다룰 유니콘 기업들에 앞서 현재 대한민국 IT 기업들의 공룡으로 불리고 있는 대표 기업 네카라쿠베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카라쿠베란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 민족에서 앞글자를 따온 것으로 대한민국의 대표 IT 기업들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기업은 네이버와 라인입니다. 네이버는 국내 최대 검색 엔진으로 사용자 수는 3,016만 명이며 광고, 쇼핑, 디지털, 간편결제 사업 등의 여러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라인은 네이버 일본지사에서 개발한 모바일 메신저로 여러 국가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4,800만 명가량의 유저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1위 메신저이자 현재는 커머스, 모빌리티, 페이 등으로 다양하게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바일 라이프 플랫폼입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쿠팡입니다. 쿠팡은 2,700만 명의 고객을 보유한 2010년 설립된 국내 1위 이커머스 기업으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유례없는 성장을 거듭하며 국내를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70만 명의 고객을 보유한 국내 1위 배달음식 플랫폼 배달의 민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배달 산업을 발달시킨다는 비전을 토대로 현재 국내 대표 배달 플랫폼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서 이야기한 IT 대기업을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고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유니콘 기업들에 더욱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유니콘 기업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콘 기업이란 10억 달러, 하나로 약 1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지닌 비공개 스타트업을 뜻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유통업과 숙박업, 전자상거래와 오토 서비스라는 기준에 따라 두 기업씩 분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신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사는 2012년에 설립된 국내 1위 패션 플랫폼으로 현재 무신사의 기업 가치는 4조 8천억에 달합니다. 내년 상장 추진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무신사의 특징으로는 디자이너 보이브랜드 입점만을 허용하는 시스템으로 상품 품질을 보장한다는 점과 무신사 매거진, 무신사 스탠다드 등의 자체 컨텐츠로 신규 회원과 충성 회원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타사와 구별되는 양질의 리뷰 컨텐츠 또한 고객 신뢰도를 확보하는 무신사만의 독특한 전략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신사의 재무정보를 통해 성장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무신사의 2021년 매출액은 4,667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41%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 또한 5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9% 증가한 추세를 보였습니다. 무신사의 현 투자유치 단계는 시리즈 B로 투자유치 금액은 3,200억
원에 달합니다. 무신사는 투자금을 통해 물류 시스템 확진, 신진 브랜드 초기 투자 확대 등 기업 가치 상승을 위해 내부적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신사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이용한 랩핑 광고입니다. 버스 정류장, 지하철 등의 5개 장소에 QR코드를 설치하여 랜덤 쿠폰 이벤트를 증정하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신규 고객과 충성 고객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AI를 이용한 마케팅 전략입니다. 무신사는 유아인을 본떠 만든 가상인간 무아인을 무신사의 모델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예측 머신러닝을 이용하여 고객 구매 전반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다음 무신사의 협업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와의 협업 사례입니다. 대표 사례로는 넥스트 패션 2022로 서울시와 무신사가 국내 패션 브랜드 성장 지원을 위해 마련한 페스티벌입니다. 두 번째는 브랜드 협업 사례입니다. 무신사에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와 타업종의 협업을 통해 중소업체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 예시로 무신사 입점 브랜드 예일과 카페 유니버시티 된 그로서리 된 델리마켓이 함께한 팝업 스토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기업과의 협업 사례입니다. 대표적으로 의식주를 대표하는 버티컬 플랫폼 무신사, 배달의 민족, 오늘의 집이 기획한 협업 마케팅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다른 유통업계의 유니콘 기업인 당근마켓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당근마켓은 2015년에 설립된 GPS 기반의 지역 중고마켓 플랫폼입니다. 당근마켓의 특징으로는 중고거래뿐만 아니라 동네 소상공인과 고객을 연결시켜준다는 점과 지역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가격 하락 알림, 사용자 동네 인증 등 기존의 중고거래 플랫폼과 차별화되는 카테고리가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당근마켓의 재무정보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근마켓의 2021년 매출액은 2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8%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매출액이 증가한 만큼 영업손실도 2배 이상 증가한 352억을 기록했습니다. 당근마켓은 현재 다른 수익권 확보 전략 채택에 신중을 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당근마켓의 투자유치 단기는 시리즈 D이며 총 투자유치 금액은 2,270억에 달합니다. 당근마켓은 이러한 자금을 기술 고도화와 인력 채용, 해외시장 진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근마켓의 마케팅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당근마켓은 거래의 정도에 따라 온도를 높이거나 배지를 제공하는 등 게임 요소를 접목한 게이미피케이션 전략을 통해 유저들의 활동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근페이를 통해 유저들에게는 편의성을 제공하고 당근 가계부를 통해서는 이용자와 함께하는 환경의식 고취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근마켓의 협업 동향입니다. 첫 번째로 공기업과의 협업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진행한 협업이 있습니다. 당근마켓 내 근처 동네장보기 테마관을 서울 전 지역을 확대하여 전통시장 상인들의 비즈 프로필에 연결하고 전통시장 상품과 소식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기업과의 협업입니다. 대표적 사례로는 올리브영 강남 플래그십과의 콜라보를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자체와 협업한 사례입니다. 대표 사례로는 서울 관악구 사례인데요. 당근마켓을 통해 유용한 복지, 일자리, 교육, 문화행사 등 생활 밀착형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엔 숙박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신사와 당근마켓의 경우 서로 다른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이었지만 여기어때와 야놀자는 공동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서로 비교하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어때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어때는 2015년에 설립된 여행 및 숙박정보 플랫폼입니다. 여기어때는 핵심적인 서비스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메인화면 UX가 다소 간결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UX란 유저 익스피리언스의 약자로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며
느끼는 총체적 경험을 뜻합니다. 또한 대표적 숙박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으나 공간대여 서비스, 항공권 예매 등의 서비스를 다각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기어때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어때는 반값 행사나 동영상 정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영상 정보 체험으로 상품 상세 페이지, 액티비티 체험 영상을 제공하여 편리하게 고객의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여행 전문 에디터가 체험한 3가지에서 6가지 액티비티 영상과 사진을 리뷰 형식으로 소개하는 매거진을 매주 발행하여 적극적으로 유저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어때의 재무 정보를 통해 성장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어때는 2021년 매출액 약 2,0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2% 상승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영업이익 또한 2021년 기준 154억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4.9%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여기어때의 투자 유치 단계는 시리즈 C이며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은 3,330억 원에 달합니다. 조달받은 투자금은 인수합병 및 신사업 확장 등 여러 분야를 통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기어때의 협업 동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기업과의 협업 사례입니다. 대표적 사례로는 대한민국 숙박대전이 있는데요. 쿠폰 발행을 통해 숙박 결제 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팬데믹 이후 지친 결제를 활성화하는 여행 지원 정책을 펼쳤습니다. 또 다른 공기업 협업 사례로는 한국관광품질인증 숙소 할인 기획전이 있습니다. 한국관광품질인증이란 서비스 품질 기준에 의거한 엄격한 평가와 인증을 통해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업소의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인증 제도를 뜻합니다. 이 인증을 받은 숙소에 한해 50%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자체 협업 사례입니다. 대표적으로 경상북도와 함께한 경북 바다 여름 특별 이벤트가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5개 지역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할인 쿠폰을 발행하여 여행객을 유치한 관광 마케팅의 일환입니다. 마지막 기업인 야놀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야놀자는 2007년에 설립된 여기어때와 동일한 여행 및 숙박 정보 플랫폼입니다. 야놀자 또한 여기어때와 비슷하게 핵심 서비스 위주의 간결한 UX를 띠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야놀자의 경우 4호선급의 호텔을 가성비 있게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호텔 예약 서비스 기능 또한 존재합니다. 야놀자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야놀자는 안심 환불제를 도입하여 환불을 용이하게 했으며 매일 최대 80% 할인 등 인기 상품을 할인가에 판매하는 기획전을 운영하여 더 많은 유저를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편한 예약제 또한 야놀자의 핵심 전략입니다. 숙박과 레저가 한 번에 예약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마케팅 전략으로는 안심 상품제가 있습니다. 유저들이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레저시설 등록 시 MD들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고 등록하는 안심 상품제를 뜻합니다. 다음으로 야놀자의 재무정보를 간략히 분석하겠습니다. 야놀자의 2021년 매출액은 3,7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8%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영업이익 또한 5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1.9% 증가한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야놀자의 현재 투자 유치 금액은 2조 원 이상으로 투자 유치 단계는 시리즈 2며 앞서 소개해드린 기업들 중 가장 높은 투자 유치 단계에 해당됩니다. 기업 가치 또한 8조 원에 달하며 유치한 투자금이 야놀자 신주 인수, M&A 등 다양한 경로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야놀자의 협업 동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기업과의 협업 사례입니다. 대표적 사례로 대한민국 숙박대전 참여입니다. 앞서 여기어때와 함께 참여하였으며 최대 3만원 할인 쿠폰 지급 등 단독 혜택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기업 보조금 지원 사례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신용보증기금 지원입니다. 야놀자는 창업 초기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혁신 스타트업으로 선정되어 보증 지원을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자체 협업 사례입니다. 바로 부산시와 협업한 부산 2030 세계 박람회 프로젝트인데요.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성공 기원 등 부산 여행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야놀자 또한 참여한 바 있습니다. 본론 파트를 마무리하며 여기어때와 야놀자를 간략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통점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 모두 숙박 플랫폼을 기반으로 성장한 플랫폼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점차 영역을 넓혀 액티비티, 교통편 등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공통점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어때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솔루션 도출로 입점한 숙박업소들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갔습니다. 스테이테크 산업은 공간을 뜻하는 스테이와 기술의 합성어로 공간 산업을 빅데이터 등 첨단 IT 기술과 접목한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숙박업소의 키를 없애는 키리스 시스템, IoT 등의 예시가 존재합니다. 또한 중소형 숙박업소에 집중한 만큼 초반 수수료 0% 정책과 다음날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여 중소형 숙박업소들의 어려움을 해소에 기여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저들을 위해서 숙소 정보를 실감나게 보여주는 360도 VR로 객실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녀온 사람만 숙소 이용 후기를 남길 수 있는 리얼 리뷰 제도를 진행하여 객실 이용에 대한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야놀자는 온오프라인 연계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매출의 40%가량을 온라인에서 내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산업은 크게 야놀자 FNG와 야놀자 C&D로 나뉩니다. 여기서 야놀자 FNG란 프랜차이즈 산업, C&D는 건설 시공 산업을 뜻합니다. 그 중에서도 C&D 산업은 매출 1,50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합니다. 이와 더불어 야놀자 다양한 문화시설 입장권과 더불어 액티비티 체험권까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스타트업과 협력을 통해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버 입츠와 협력하여 야놀자 프랜차이즈 호텔인 HA비뉴, 호텔 야자 등의 룸 서비스를 우버이츠로 주문할 수 있도록 시도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야놀자가 시장 점유율을 높인 결정적인 전략은 인수합병입니다. 2019년에는 인도 채널 관리 시스템과 객실 관리 시스템을 인수하며 유저 수를 폭발적으로 늘려나갔습니다. 최근에는 이커머스 업체인 인터파크의 사업부문을 인수하여 상장을 위한 몸집을 키워나가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니콘 기업의 결론 부분에 대해 한국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예비 유니콘 육성 사업을 소개하고 지금까지의 발표 내용을 간단 요약하고 시사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예비 유니콘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전략으로는 민간 주도의 플랫폼 자율기구 운영 지원 및 인공 지원 등을 통한 디지털 플랫폼 스타기업 육성, 해외 대학 직무 실습 및 연구 지원을 통한 청년 선도그룹 1000명 사업 추진, 대기업의 애로를 새싹기업 기술을 통해 해결하는 민간협력 개방 혁신 전략 추진,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서 AI를 통해 주요 분야 난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시행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유니콘 기업이 활발히 생겨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인 아기 유니콘 200 육성 사업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 기준 충족 여부 등 시장 검증을 거친 유망 창업, 벤처 기업이 기업가치 1,000억 이상인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발표의 핵심 부분만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분야의 무신사는 디자이너 브랜드 입점을 통해 다른 패션 브랜드와 차별화하는 전략을 두고 있습니다. 당근마켓은 GPS 기반의 지역 중고 거래 플랫폼이며 지역 인증과 당근페이 등 다른 중고거래 서비스와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O2O 서비스 분야의 여기어때는 정산 시스템과 수수료 0%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과 협력을 꾀하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통한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야놀자의 경우 스타트업과의 협력 및 인수합병을 통해 입지를 넓혀가고 있으며 라이브 방송이나 여가활동 안내 서비스 등의 차별화 전략을 두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등장한 대기업들의 후발주자에 해당하는 유니콘 기업들이 더 많이 생기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정책이 절실합니다. 성장 단계별 적절한 지원 및 투자체계 확립은 스타트업의 초고속 성장 기업을 발전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더욱 향상시킵니다. 민간 및 정부 차원의 지원이 유니콘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해당 기업들이 마주한 위험과 투자 유치라는 방법을 통해 기업의 위기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IT 기업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지원과 정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참고 문헌들입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